안녕하세요, 유튜브 튜토리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 점점 핫해지고 있는 콘텐츠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해 볼 거는 팟캐스트를 하려면 최소 이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가성비 측면이나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팟캐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100번 토론처럼 그렇게 토론할 수도 있고 그냥 인터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넓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알아본 정석적인 팟캐스트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가 필요합니다. 스튜디오가 필요한데 이 스튜디오도 일반적인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오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 스튜디오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화면이 이쁘게 나오는 그런 스튜디오 잡았더니 소리가 완전히 개판으로 녹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리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막 쩌렁쩌렁 울리고 마이크 세팅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구는 소리 크고 누구는 소리 작고 잡음이랑 현장은 막 들어가고 화면이랑 조명 인물은 잘 나왔지만은 소리가 중요한 컨텐츠인데 소리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망해버린 영상이 되는 거죠. 팟캐스트는 정말 소리가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스튜디오 알아보실 때 꼭 소리 체크를 해보세요. 가장 베스트인 거는 이제 녹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빌리시는 거겠죠. 비용이 꽤나 비싸겠지만. 그리고 팟캐스트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입 근처에다가 세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 있거나 마이크를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의 밝기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은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는 그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장소가 정해졌으면은 장비가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일단 3대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명이서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쳤을 때 진행자 전용의 앵글이 하나 필요하고 초대자 그러니까 게스트 전용의 앵글이 하나 필요하고 또 2명의 풀샷을 잡을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소 3대가 필요합니다. 뭐 그냥 한 대 가지고 풀샷 찍어가지고 편집할 때 뭐 크롭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영상이 멋이 안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 팟캐스트나 토론회 같은 거 보면은 발언자마다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잡히잖아요. 그러니 영상이 멋이 나오려면은 카메라가 좀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솔직히 카메라 화질이나 화각은 좀 포기할 수 있어도 소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요. 마이크를 한 사람당 하나씩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최소 2대 이상 필요한 거죠. 제가 알아본 정석적인 팟캐스트에서는 주로 콘덴서 마이크를 쓰거든요. 요런 마이크 말하는 거예요. 콘덴서 마이크. 그런데 또 콘덴서 마이크는 단독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팬텀 파워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주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채널 여러 개 들어가면 비싸지거든요. 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레코더가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리 좀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붙이게 되면은 계속 돈이 올라가요. 자, 이제 그럼 마이크까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명인데요. 조명도 그냥 일반 저렴한 팟라이트 말고 지금 제 뒤에 있는 거 요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앞에 스크린 다는 그런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 조명도 뭐 장소의 광량이 좋으면 원포인트로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2포인트 이상의 조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의 삼각대가 필요하죠. 카메라 세대에다가 뭐 마이크도 스탠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비가 막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만 말해도 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스튜디오를 장기적으로 렌트하는 게 아니고서는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설치하고 해체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사이즈도 많이 큽니다. 팟캐스트를 아예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이면은 이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스튜디오를 렌트를 하고 설치 구성하는 것도 뭐 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이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려면은 엄두가 정말 안 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에도 고려할 게 많은데요. 일단 사람을 불렀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이거나 뭐 우정 출연을 시켰으면은 그래도 차비라든지 밥값은 줘야 되잖아요. 아예 공짜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출연료도 얼마를 책정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사람 대 사람 일이다 보니까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따질 수 있는 거는 서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의 어떤 협의 내용도 고민을 하셔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출연료 받고 팟캐스트 출연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영상을 삭제해달래. 이러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또는 이제 제작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해. 이거는 어떻게 해주세요, 저거는 어떻게 해주세요. 막 말이 너무 많아. 또 누설을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막 누설을 하고 팟캐스트 내용에 대한 막 스포도 하고 어느 날 내 카톡에 보니까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추천이 막 뜨고 이러면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가 된 서류가 필요해요.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팟캐스트를 하시려면 최소 이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구성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들을 축소하고 비용을 좀 절감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한 그나마 소리가 좀 잘 녹음되는 좀 저렴한 곳으로 한번 고민 중이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폼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세대를 준비하는데 아이폰 세대로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백업으로 찍고 있는 카메라랑 이렇게 준비됐어요. 뭐 새 아이폰은 아니고 중고 아이폰인데 중고 아이폰이 그나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혹시 정리할 때 빠르게 처분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영상 품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멋있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인데요. 컨덴서 마이크를 쓰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부수적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는 과감히 포기했고요. 제가 구성하고 있는 사이즈에서는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체품으로 요 샷건 마이크 요걸 좀 쓰려고 합니다. 샷건 마이크도 최대한 입에 가까이 대서 녹음을 하면은 품질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샷건 마이크를 지금 2대 이상 준비를 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좀 비싸지만은 해외에서는 좀 저렴한 그런 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성능은 충분히 좋으면서요. 팟캐스트 마이크 세팅을 한 것 중에 보면은 여기 목이나 가슴에다가 차는 핀 마이크로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 좀 핀 마이크 특성상 소리가 좀 아쉽더라고요. 무선 핀 마이크로 구성을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고려해봤지만은 결과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카메라 됐고 이제 마이크 됐고 조명이 문제인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고를 때 잘 보는 걸로 편집해서 잘 살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부수적으로 삼각대 같은 것들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저렴한 삼각대 써도 돼요. 어쨌든 구성할 때 최대한 가성비가 있고 처분할 때 중고 회전이 좋은 것들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푸짐한 식사비에 넉넉한 교통비를 제공해드리고 영상 수익 배분으로 출연자랑 한번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출연자가 그냥 출연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뭐 출연료로 직업을 드려야겠죠. 출연료를 드릴 수 있긴 한데 이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꾸준하게 지속을 하려면은 비용 절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잘 되면은 서로 윈윈하는 거고 영상이 잘 안 되면은 뭐 그냥 아쉬운 만남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최대한 절약하고 가성비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류 부분인데 이 서류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좀 고민해봤는데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포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나눴던 얘기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영상에 나가는 얘기 말고 외적으로 나가는 얘기들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연락했던 수단들 연락처 당연히 노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할 때 피드백적인 부분들 피드백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아예 피드백을 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좀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검토 요청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면 이제 속이 막 타죠. 조항에다가 1일 이상 뭐 특별한 사유 없이 피드백이 없을 시에는 무조건 동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거죠. 물어봐야 되거나 참고해야 되는 것들이 피드백이 안 오면은 그거는 좀 많이 답답하긴 할 것 같네요. 서류의 비밀 유지랑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한 그런 내용만 있어도 서류로서는 뭐 충분할 것 같네요. 더 들어갈 게 있으면 더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요. 서로 약속을 했고 위반 시 어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것보다는 서로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 그런데 이렇게 짠돌이처럼 하면은 우정 출연이거나 같은 업계 사람이거나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화제성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초대하기가 좀 많이 빡셀 것 같네요. 이 출연료 쪽만 잘 해결하면은 나머지 뭐 장소나 장비, 서류 같은 것들은 괜찮게 좀 구성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잦다 보니까는 체계가 잘 잡혀 있겠지만은 유튜버는 뭐 개인 대 개인이니까는 뭐 체계가 없잖아요. 뭐 아무튼 팟캐스트를 하기 위한 제가 알아본 것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두서없이 그냥 주저주저 얘기를 해봤는데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배우고 참고하게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더 고민을 해봐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